자, 그럼 오늘 시작합시다. 시작을 하고. 자, 시작을 합시다. 빨리. 안녕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카타네르입니다. 나는 그때 그 말한 게 너무 웃겨. 뭐야? 자기가 들어보니까 나 왜 이렇게 김건희 같이 얘기하냐고. 나 그거, 그거 어느 포인트인지. 아니, 나는 그거 듣고 나니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무슨 포인트인데요? 김건희처럼 얘기하더라니까. 김건희 포인트랑 뭐 자기 포인트랑 뭐가 겹쳐? 안 겹치는 줄 알았는데 겹치더라고. 뭐가? 몰라. 그 느낌이 있어요. 몰라, 자기만 하는 뭔가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한테 거슬려 했던 그게 나한테 있었던 거지. 아, 그래. 아, 너무 똑같으니까, 너의 모습을 나에게, 세상에. 나의 그런 모습을 거잖아요. 너에게서 봤다. 그거 맞아. 누군가가 싫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거슬리는 거야. 아, 충격적인. 나 절규한 친구 있는데 가 나랑 똑같은 건가? 처음에 친해졌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친해졌겠지. 근데 그게 계속 그렇지.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나랑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아니, 궁금해. 안 먹는 사람만 그치 얘기해야 돼. 야,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좀 끊어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지막에, 저번 방송에서 마지막에 했던 질문? 왜 우리가 이 책, 이런 이런 류의 인문, 그러니까 철학적인 철학적인 책들을 읽게 자꾸 선택하는가. 읽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근데 그때 1984를 한번 언급했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리더님이 왜 이런 종류의 책만 갖고 오냐? 약간 요렇게 내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 아, 그래요? 그게 맞아. 내가 그래 맞아? 그래, 약간 그런 게 서브텍스트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느꼈어요. 내가 불평을 해버렸네. 왜 이런 질문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했으나 왜 불평 이딴 불만이 책을 갖고 왔냐? 왜 그래서 불만이 나의 없네. 대답은 뭐였냐면 그거의 시작은 1984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근데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유튜브로 나가는 네, 오디오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은 사실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왜 정말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됐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아들였었어야 되는데 왜 딴 책을 갖고 왔냐 이렇게 받아들여.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던 건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되게 중요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지. 왜 진짜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책까지 왔을까 어려운 우리 그 전책 뭐였죠? 니체랑 나와 너 부부의 그 책까지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각이 시작이 나는 이방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방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방인이 왜 내가 그때 이방인을 읽고 싶었냐? 왜냐면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안 읽어봤으니 읽어보고 싶다. 읽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방인 책이 유명해서.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까미가 좀 잘생겨 보였어요. 예? 땀이 좀 쿨남 냄새가 나잖아. 맞아. 사진만 보면 턱선이 이렇게 딱 살아가지고. 그 당시 사람 같지 않던 약간 좀 그런 느낌? 멋있다. 그래서 이 읽어봤더니 외모지상주자들. 읽어봤더니 그 내용 뒤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소설을 읽을 때. 우리 고전 쭉 읽었을 때 재밌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 뒤에 있는 어떤 주제를 밑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한 그 주제들이 뭘까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보다 그 주제, 그 어떤 뭐라 그래? 어떤 숨은 메시지 같은 거. 메시지나 묵직한. 사상 이념 뭐 이런 게 무엇일까? 이 로우한 거를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 느낌은 있잖아요. 니체가 쓴 책 어렵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느낌이 무서워서 우회로 약간 하려 하다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읽어서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박수가락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결국에는 사랑에 관한 재밌는 연애 얘기지라고 그냥 스토리만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감독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잖아요.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사상가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사상가 그러니까 부처는 진짜로 뭐라고 말했는지 부처의 제자들이 뭔가를 말한 거 말고 그거에 대한 소설을 얘기한 거 말고 그냥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뭐라고 말했을까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여러분들을 믿고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느낌을 말하자면 진짜 어렵다. 어렵고 결국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석이 내 마음에 쏙 들잖아. 그러면 니체가 마음에 쏙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다. 예? 난 나의 길을 가겠다. 근데 저번 책 읽고 올린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뭔가 알고리즘 안 탔는지 잘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근데 솔직히 그 부버 책이 더 전 좋았거든요. 이 책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말하고자 하는 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더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일당백에 최근 건 아니고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이죠. 그 사이코패스 리더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방송 한번 꼭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면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책 내용, 그 관련된 책 내용인데,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니체 사상 굉장히 좋은데, 근데 자칫하다가 이 초인에 대한 사상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초인이라는 게 자기의, 그러니까 도덕률을 새로 만들고 자기가 나를 뛰어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마지막 어린아이의 단계가 사이코패스들의 성향 자체가 남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일단 병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네, 나는 특별해. 난 초인이야. 그러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도전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야. 그치. 예, 예.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들 다 필요 없고. 그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 병적인 행동이거든요. 권력욕이 뛰어나고 남들이랑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나보다 낮은 애들인데 어떻게 내가 얘랑 견뎌.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성공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초인이라는 그게 사상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지. 얘네가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거의 극단적인 파시스트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좋아했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사상이긴 한데 좀 위험하지 않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요즘 뭐 막 무역전쟁 같은 거 보면 조금 극우 성향이 강해지잖아요. 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도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상이 아닐까. 좀 위험하지 오히려 않을까? 약간 트렌드처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내 개인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이나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상이라고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버의 말한 그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 맞는 것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사실 되게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난 좀 따져보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아까도 우리가 까미를 잠깐 언급했지만 외모 지상주의 지금 다들 맞아. 이런 게 품고 있고, 그리고 다들 뭐 실력 위주의 사회고 내가 뛰어나야지만 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좀 물질적인 삶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편혹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초월할 수가. 초월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으면 성공을 하되 부모가 말한 것처럼 그 외에 그것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 그거를 개척하고 뭔가 대성화시켜서 성공으로 어떻게 가는 방향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또 따로 해야 하는 거잖아. 그게 계속 밸런스를 맞춰서 왔다 갔다 하지, 너무 한쪽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치우치지 마, 한쪽으로. 그게 되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한쪽으로만 하지 그것 말고. 자체 존재를 없애기보다는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나빠가 아니라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걸 중시하느냐가
아, 이 말이 지금, 이 사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니체는 그 말이 그때 그 당시 거기서 맞는 사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렇죠. 면제부에 막 신는 팔고. 세상이 걔를 픽한 거지. 걔는 먼저 말을 했는데 누가 보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요런 맞아. 그치. 세상이 그래서 픽한 거지.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부모의 말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유튜브를 픽하지 않으시고 저게 또 뜬구름 저기 호수이 빵 터질 저게 또 줄 호수이 알았는데. 달 그림자 같은 얘기 한다고 또. 알겠네. 그런 거지. 아웅들이 펼쳐지는구만.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참 이성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나는 너무 동감해. 사람을 너야 분명히 너였어 오늘은 너야 근데 갑자기 한 시간 뒤에 그것이 되는 맞아요. 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신선하게 일어나니까.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근데 나는 부모가 말하는 그게 계속 부모 얘기하게 되는데 되게 거대하다고 사실은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아요. 네. 나도 그래요. 서로 그냥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남인가? 남을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라는. 사실은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일당백이래 3%에서 도울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나중에 나 진짜 내년에 도울 선생님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 책. 책을? 뭘 해? 아니 어디 거기까지 가자. 초청을 해고. 아니 책. 초청을 내가 왜? 아니 어떻게 난 우리가 그래서 초청을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초청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니 그 정도로 도울 선생님이 아니 그냥 박모조 선생님 그 박사님을 초청을 하겠죠. 우리 지금 줄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사실 그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인 사상이겠다라는 희미한 어떤 믿음이 중용이에요? 아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보는 그 어떤 그 느낌 나와 너 겉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끼는 마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깊더라고 그분이 하신 말. 나는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요거였던 것 같다. 부모가 했던 말 요거가 전부구나라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뛰어넘는 건 아직까지 없겠다라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그러니 그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상들이 다 약간 좀 가소로워지나? 가소로워지고 유치해 보이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상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사실 그거였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것으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그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는 책을 좀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고? 제가 딱 처음에 딱 샀는데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첫 한 3장을 딱 읽었을 때 나를 반성했어. 왜? 내가 이 책을 들고 3페이지 읽는 동안 이걸 아주 그것으로 봤던 거예요.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 소설? 전에 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소설 쉽게 읽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책이 대단한 거라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나를 보게 돼.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사실 커다란 내용은 아닌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게 된다니까. 이 그것으로라는 말 자체로 얘가 만들어줘서 나한테 주입식 교육이 된 거야. 아니 근데 난 그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거 좀 약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내가 해석하는 불교의 깨어있음과 같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난 생각했어.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 아닐 수 있어. 나도 그냥 내 비슷한데. 느끼에 내가 느끼에.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이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3페이지를 읽고 나가 너무 소름 돋았어.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책을 대하는 게 고작 그렇게밖에 내가 마음가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요번 책은 우리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일단 먼저 일단 카타리마님이 끌고 들어왔고 끌고 들어왔지만 올해 요번 달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작별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첨언하자면 느꼈죠. 그러니까 그 부부 얘기 듣기 전에. 근데 나는 근데
포커스는 나의 불편함이었어. 항상 모든 것이 내가 뭐에 대한 불편? 그러니까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느껴왔지.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 아,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지금 뭔가 불편하지? 나를 뭘 건드리지 하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 같은 거는 하려고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웠던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읽는 나의 모습을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 그 대상화를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을 소설과 한국말 소설과 한강책이니 뭐 유명하고 우리 그 다음번에 할 책이니까 이런 단순한 그치. 마음을 것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그치. 했다니까요. 근데 세 페이지 정도 있는데 소름이 확 쫙 끼치면서 내가 딱 보이면서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이 책과의 이럴 관계를 수가. 회복해야 되겠다. 아니 이럴 수가 라고 너로 했다니까. 돼야겠다. 이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세가 바뀌었나요? 그럼요. 진지하게? 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했나요? 그림 그리면서 이 책은 근데 그 총평 먼저 네, 하자면 이렇게 나를 둘러싼 공기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진짜 사무치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그 설명을 한 시간 내내 할 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삼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어느 부분이 사삼이지 어느 부분을 사삼을 표현을 했을까라고 그게 아니라 끝에 가니까 나는 사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맞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의 구조 같은 게 이제 이 책을 딱 읽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 남편한테 딱 한 말이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하는 편을 본 것 같아라고 말하고 바로 그쳤어. 내가 이 책을 읽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싼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난 그렇게 얘기했어. 이 책을 읽고 나는 가장 값싼 표현을 나는 방금 한 거야. 내가 좀 더 말을 잘 하게끔 되면 그때 말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했어. 이게 혹시 상을 받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상 프리미엄. 그런 건가? 근데 그것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너무 작게 나중에 느껴졌고 이 좀 이렇게 아프다. 아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책이었어요. 스텔라님 말 없이 어땠어요? 저는 그 꿈도 꿨어요. 아유. 저분은 원래 꿈을 잘 꿔. 하지마, 나 진짜. 몇 번을 꿔. 저분은 원래 꿈을 잘 무슨 꾸니까. 복사돼지고 이럴 것 같아. 하지 맙시다. 이거를 읽고는 꿈을 적어왔어.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왜냐면 너무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월 22일 날 읽었더라고. 근데 오늘 지금 3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렇잖아요. 까먹을까봐 적었어요. 와. 그래서 꿈을 뭐를 꿨냐면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나는 그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벽에서 눈이 되게 많이 와. 눈덩이를 계속 던져요, 나는. 그러면 그 던지면 아파.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러면 눈이 내 근처에도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나도 던지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은데 그게 던져지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잠에서 깨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근데 진짜 그 피해자들의 그 마음이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 아픔이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고 났지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타인의 고통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아프고 그냥 꿈꾸고 그런 정도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진짜 고통이나 그런 거를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하겠지. 그냥 이해하는 척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하는 거겠지. 당사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 책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리더님은요? 저는 그냥 이 책을 저도 한 몇 장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4.3 그건 뒤에 얘기고 그러니까 글 자체가 잔잔한데 맞아. 잔잔한데 너무 슬프고 어떤 장면으로 제가 묘사를 하자면 어떤 새벽인데 칠흑 같은 밤에 달빛이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강가에 아무도 인적 없는 사람이 오히려 오지 않는 그런 조용한 강가에 스산한 분위기인데 강물이 너무 평화롭고 잔잔해. 근데 너무 슬프고 약간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이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시작이 이 정도면 뒤에는 뭔가 클라이막스가 후려 닫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약간 각오를 하고 읽긴 했거든요. 솔직히 미리 조금 정보는 있었지. 워낙 유명한 그렇지, 작가고 그렇지. 이 책들도 다 유명하고 하니까 뭐 이거에 관한 얘기다 정도 한 문장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읽은 거는 사실 이틀 그것도 반반 나눠가지고 한 몇 시간 만에 다 읽긴 했어요. 읽긴 했는데 읽은 시간보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더 검색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며 정확하게 몇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거며 그래서 어떤 몇 개수의 단체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된 거며 안 된 거며 이런 여러 가지 협회들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그래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조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게 되는 책이어서 읽은 시간보다 그 뒤에 오히려 이걸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거. 그래서 좀 의미 있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한번 한국 역사를 진짜 광복부터 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뜻깊었다. 근데 좀 아팠다. 맞아요. 이 소설은 사실 4.3을 다루지만은 4.3이라는 사건 자체를 그냥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소설이 아니라 그냥 자료만 읽어도 이거는 엄청나게 좀 아파요. 소설보다 그게 더 읽기가 힘들 거야. 그거를 접하는 게 이 소설의 아픔보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좀 오히려 어떻게 유하게 풀어냈을 풀어냈죠.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아팠다. 뭔가 아프고 추워 뭔가. 맞아, 그죠? 맞아. 항상 눈이 스산하고. 있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점을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줄거리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나름대로 그냥 몇 장 적어왔거든요. 근데 뭐 다들 이제 읽으셨으니까 주요 인물은 이제 경아랑 인선이가 나오잖아요. 경아가 이제 그 소설의 이제 화자죠.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을 이제 그 연구하고 이제 이 인선이라는 인물이랑 이제 인연을 맺고 이제 4.3 사건의 이제 진실을 추적하죠. 인선이라는 애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이제 제주 4.3에서 외삼촌인가요? 그죠? 가족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고 인선이가 키우던 그 새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중반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폭설로 막 내리는 그 장면 거기서 그리고 이제 과거와 기억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이런 그런 스토리 구조로 쭉 이어지어 가는데 그 다음 그때부터가 좀 이렇게 뭔가 스산하고 춥고 막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기억을 막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떠올리고 그 4.3에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나온 장면 이런 것들 보면서 추웠어. 나도 맞아. 아파. 춥고 뭔가 이 소설의 중간점이 되는 부분이 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선이 제주에서 이제 다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경화한테 제주도에 있는 나의 새를 부탁해서 경화가 이제 새를 보러 가는 그 길까지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냥 4.3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4.3을 찾아보고 그 중간 어떤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새를 보러 갈 때까지가 얘가 엄청 고생하잖아요. 눈을 막고 동상에 걸릴 것 같고 어디 미끄러지고 막 빠지고 막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새를 이제 찾으러 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중반부까지가 이 4.3 그렇게 느꼈어요. 4.3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아픈 이렇게 힘들고 가끔 머리 아프고 이렇게 느끼겠다. 4.3을 찾아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막상 그래서 새를 찾았는데 새는 죽어 있잖아요. 근데 스폰가? 그럼 상관없죠. 우리만 안 읽었을까요? 맞아. 맞아. 이거지. 맞아. 그치, 맞아. 우리가 뒷북일 수도 맞아, 있어. 맞아.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처럼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구성이 참 멋있었다라는 생각, 아니, 멋있었다가 아니라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 간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경화와 인성과 엄마, 뭐, 그렇게? 약간 두 가지 세계에 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제주도 사람들은, 제가 제주 출신이잖아요. 제주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 엄마도 신기하네. 이게 진짜 모르시는 거야. 왜냐면 예? 이게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 육지 사람들도 제주 4.3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주도 사람들조차 4.3을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예 봉해버린 건가요? 아니 여기 책 안에도 나와 있어. 이거를 언급하는 것조차 그치. 무섭게 사람들 해버려서 제가 저 마지막으로 한국 갔을 때 그 4.3 친구랑 같이 4.3에 관한 그 유적지? 뭐라 그래? 그런 그 약간 사건이 있었던 데를 돌아다녔었고요. 거기서 이제 막 마을이 다 불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살이 일어났던 그 여기서 나온 데를 진짜 다 가봤었어요. 다 가봤는데 나중에 그 기념관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 그래? 기념관 추모관? 아니죠? 추모관. 네, 그러겠지.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있어요. 그런데 크게 있지만 막 비가 추적추적 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아무튼 거기서 딱 보는데 거기에 설명되는 게 이게 7년 뭐 몇 개월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난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몰랐어. 그래서 7년이고 얼마나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엄마랑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게 7년이나 있었대. 엄마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7년까지는 몰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치.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아니다. 네. 끝. 그래도 우리 중에 이런 추모관도 가본 사람이 있네. 그러네. 네. 대단하네. 그러네. 아니, 대단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잔뜩 있어요. 그 추모관에 가면 그 돌아가신 분의 마을에 돌아가신 분 이름이 잔뜩 있거든요. 물론 그치. 못 찾은 이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새 부분도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새를 찾으러 가는 거 과정이 좀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잘린 부분도 분명히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몇 개 딱 읽고 나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키워드 단어들이나 이런 인물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원래. 근데 손가락이랑 새랑 이제 뭐 눈 뭐 이런 느낌이랑 뭐 그런 게 좀 남았는데 아까 그 새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새를 찾으러 갈 때 새 이름이 아마잖아. 아미는 죽고 아마는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는 왜 아마로 했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이 이거는 뭐 작가가 아니니까 제가 근데 이 새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얘기하잖아. 연약하니까 얘는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경황이 없어서 그냥 모이를 주고 왔는데 아마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뭔가 그냥 제 느낌에는 어떠한 그냥 그 4.3의 기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없어지는 하나의 그런 약간 연약한 존재를 형상화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제가 그 새 아마라는 느낌이 그 아마 뒤에 아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제주 4.3을 대하는 내 마음이 뭐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 아마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죽잖아 아마가. 근데 죽고 나서 뭔가 환상처럼 나타나서 인연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 아마라는 게 굉장히 그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 아마가 뭔가 희망적인 느낌?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가 더 어떻게 이 기억을 뭐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적인 그러니까 그 아마의 느낌이 바뀐 거야 내 스스로 읽으면서 이 사건 그 주건 이 전후로 그래서 이 기억을 대하는 하나의 그런 캐릭터처럼 새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름이 좀 특이해서 좀 기억에 남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스스로. 왜 아마지? 좀 뜬금없잖아. 근데 아미는 내가 볼 때 그냥 내 뇌피셜로는 아마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갖다 붙여. 아비를 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닐까. 아마를 쓰고 싶은데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이거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제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아마라는 그 새 이름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왠지 이 화자가 이거는 좀 너무 제가 좀 뇌피셜이 강할지 모르지만 네. 이 화자가 한강 작가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다는 거는 기록하고 싶은 거를 뭔가를 막는다는 건데 자기 의지 같은 게 좀 느껴졌어. 나는 좀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는 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손가락이 잘려도 작가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 표명처럼 느껴지더라고. 네. 그 손가락이 왜 하필이면 잘렸을까? 왜 손가락일까? 그게 하나의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의 의지 표명?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손가락이라는 그 다쳤다는 거. 저는 그 손가락 다친 거기서는 이렇게 그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찌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것도 사삼에 관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삼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삼을 대할 때 결코 쉽지 않다. 건드릴 때마다 이렇게 아픈 그럴 수 것을 있겠네. 건드리는 엄청 끔찍하잖아요. 맞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경화라는 이 화자가 초반에 엄청 우울하잖아요. 보면 우울해가지고 이제 약간 유서처럼 뭔가 쓰려고 맞아. 하는데 받는 사람을 누구 이름을 적지 적지를 못한다? 뭐 누구를 딱히 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마저도 사삼처럼 와닿았어요. 내가 사삼 피해자 내가 죽고 유서도 못 쓰는데 이거 어디다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건가?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사삼처럼 느껴지겠었지라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손가락도 굉장히 나랑 비슷한데 나는 그 손가락이 개인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뭐 3분마다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 신경이 죽어서 나중에는 아예 어깨를 도려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3분마다 그 간병이 계속 찔러줘. 피가 나고 저리저리 탈 텐데. 그 말도 난 그렇게 생각했죠. 4.3을 그 누구라도 3분마다 아니면 3년이든 30년마다든 누군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잘려나갈 수 있는 팔처럼 우리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거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아프지만 그 팔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손가락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찔러줘야 우리는 그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소생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함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실 그게 손가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도 그렇고 되게 많았다고 저는. 맞아. 오늘따라 저분은 오늘 뭐 방청객이 한번 방청객이 가래가 그럼. 목이 메요. 목이 메어서요. 목이 메어. 내 책 읽고 목이 메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 끊고 혹시 그건 계속-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그 새가 두 가지 세상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잠깐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눈이 이쪽을 따라보고 이쪽을 따라가서 맞아. 이 하나의 상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뒷부분에
외삼촌 얘기하면서 외삼촌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부분에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약간 두 가지 세계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한 몇 군데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저한테 와닿았냐면 육지 사람들이 자꾸 육지 사람들 맞아. 육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세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사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삼을 알고 있는 그 삶과 사삼을 묻어두고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두 가지 세계라는 이 면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뭐 감탄을 하면서 아주 읽었고 뒷부분에 사삼을 아주 그냥 사삼이 조금씩 나오다가 그 아주 몰아치는 그 부분에서는 맞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휘몰아치는데 막 너무 그만 막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그래도 봐야 될 거는 같고 막 이런 느낌에 맞아요. 약간 예전에 1984 느낌도 약간 나면서 약간 경화처럼 빙이 되잖아. 그 인선이 막 상자를 꺼내고 찾으러 가고 어두운 데서 상자를 맞아. 꺼내고 이런 걸 우리가 경화의 시선으로 따라가면서 볼 때 안 꺼냈으면 좋겠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도 왠지 저 촛불을 안 꺼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막 가지면서 쫓아가잖아요. 글을 그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아픈데 아프다고 그냥 모른 척하면 이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이 작은 촛불 하나지만 이 빛을 벗삼아 이 아픔을 극복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나도 경화가 쫓아갔거든요. 같이 그런 느낌이 좀 우리가 강하지 않았나. 인선의 느낌보다는 경화의 시각으로 좀 쫓아가지 않았나. 아픈데 계속 가. 자기의 그 니체 말한 그 약간 자기의 운명의 그 초긍정 같은 느낌이 마지막에 들었어. 왜냐면 말 그대로 아까 저기 카타리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쏟아내요. 맞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뭔가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어. 그만. 좀 약간 좀 그만. 그래서 나는 하나 더 가서 이렇게 하면 작별하지.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작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었거든. 나 그것도 물어볼 거야. 그래서 작별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이게 작별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자기 긍정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구나. 이 제목 자체가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작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조금 한 템포 낮춰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제목을 이렇게 않겠다라고 하면 너무 선동 같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템포를 낮춰 약간 좀 톤 다운 해가지고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난 작별하지 못해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다가 맞아. 작별하지 못할 것 같아. 알았어 못해. 맞아. 약간 질질 끌려간 느낌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촛불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경화가 가는 모습이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의지의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결국에 끝에는 희망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 초를 밝히는데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째 초를 밝힌다 해서 끝났을 때. 근데 그게 난 사실 다시 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는 부러져서 안 됐어. 두 번째는 다시 붙이긴 붙였으나 그게 성냥이면 불이 붙어있는 상태인 거지. 그 뒤에 초로 갔는지 그리고 그 초가 너무 좋다. 반틈이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심지도 다 나갔는지 몰라. 다만 그 성냥불만은 남아있는 그 상태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일지 안 붙일지는 너네가 그 작은 정말 그 작고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그걸로라도 나는 진실을 향해 가겠다. 나는 진짜 좋은 책이야. 자기의 극적인 어떤 의지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작별 말하지 않는다. 얘를 얘기할 때 나도 그 생각 들어요. 작별하지 않는다와 작별하지 못한다는 긍정과 수동의 차이인데 이거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 왜 작별하지 않는다로 했을까? 보통 우리 작별을 언제 하죠? 우린 작별이란 말을 쓰나요? 이별이란 말이 오히려 우린 더 자주 쓰지 않을까요? 작별 언제 쓰지? 근데
작별과 이별의 차이는 그럼 뭔가요? 작별 언제 쓰지 근데 진짜? 좀 있어 보일 때 쓰나? 노래에 작별 있나? 작별이 있지. 노래 가사에 많죠. 노래. 아 이별이 많은데? 그러니까 작별과 이별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예요? 부어와 그 있잖아요. 작별은 아예 다시는 못 만나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예요. 반대예요? 이별이 작별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오픈된 그래요? 결론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네요.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깔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헤어지고. 근데 이별은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아예 관계 따위를 끊어버리기 위해 서로 갈려 떨어지는 것을 이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럼 작별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괄호가 앞에 진실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진실과 절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4.3에 대한 어떤 진실, 끝까지 나는 너를 알고 가겠다. 그래서 않는다는 자기 극적 의지가 있는 거고, 작별하지 못한다가 아닌 거지. 나의 의지로 나는 작별하지 않겠다, 않는다. 나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왜 이별이 아니고 작별일지도 알겠다. 내가 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책체구나. 그렇게 했죠. 제목부터가 처음에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는데 그죠? 좀 다르게 읽혔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목부터 다시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괜히 노벨상이 아니다. 사실 책을 다 읽고 다시 다시 돌아갔어요. 사실 저는 첫 페이지 책 표지까지도 다시 갔어. 내가 뭘 놓친 걸. 노벨상의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는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이해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아니 우리 예전에 모엔 읽을 때 그 느낌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도 느껴졌었어. 모엔의 작품도 그 사람들을 담아내잖아. 그때 사람들. 그때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게 아주 기가 막히니까. 이 작별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그 모엔의 저는 개구리가 생각이 나는데 개구리 이때 그 느낌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그림이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은 사실 좀 어려워요. 나는 그건 어려워. 몇 번 읽어야 돼 그거.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려질 듯 안 그려질 듯 막 이래요. 물론 어느 게 그러니까 난 이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벨상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괜히 멋있는 소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못 하겠어. 이게 잘 쓰였다. 너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그렇게 느껴진다. 시사님 가래 어떻게 신경 냈었으면 한마디 좀 계속 가래 끓는 소리 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자꾸 올라오네. 저는 그리고 그 되게 표현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저는 그 한 문장 중에 세계와 나 사이에 소슬한 경계가 생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되게 앞쪽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긴 소매 입었을 때 긴 소매 셔츠를 입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추워졌어? 그래서 긴 팔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 긴 팔 옷이 세계와 나 사이에 소슬한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그런 표현이 곳곳에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게 되게 거슬리거나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거. 왜냐면 우리 테스 읽었을 때 기억나요? 테스 읽었을 때도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설명들이 좀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필요 없는 부분인데 느리려고. 맞아. 느리려고 일부러 막 넣는 그런 구차한 그런 묘사들이잖아요. 구질구질한. 근데 나는 지금 좀 소름인 게 테스 읽은지도 몰랐어. 또 읽었다고 내가? 우리 테스 읽었잖아. 읽었나? 떠들었어. 난 심지어 테스 재밌게 읽었어요. 순간 지금 뭔가 좀 다른 거랑 헷갈렸던 것 같아. 내용을 알면 아마 알 거예요. 들으면 알 거예요. 테스. 개. 재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들에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나 궁금한 게 여기서 제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더라 나.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해. 왜냐면 그게 표준말로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갈로 이렇게 해서. 맞아. 왜냐면 제주도 사람이 저도 100%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뉘앙스는 알지만 100%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었는지. 나 나중에 카타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고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난 막 사무쳐 막 그래서 나는 이걸로 읽으니까 사투리로 읽으니까 막 마음에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다 막 이렇게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모르는 단어는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읽었어요. 문맥으로 이렇게 딱 읽으면 이 말이겠구나. 이 그렇게. 말이겠구나. 네네. 특히 어렵잖아. 제주도말 우리가 전혀 뭐 들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전에 태백산맥 같은 거 읽었을 때는 거기는 완전 그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는 그래도 얼추 알잖아. 그래도. 제주 사투리는 어떤 건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아예 단어가 달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어처럼. 업벙벌률 것 같았쥬. 이런 표현. 뭔지 알겠어요? 업벙벌률. 아예 업벙벌를. 이게 이렇게 읽어버리면 나도 몰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뒤집혀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시. 업엉벌를. 근데 그 업도 피읍 업. 근데 엎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느낌이지. 그냥 나도 그런 나도. 식으로 읽은 거지. 그걸 엎어서 하나하나. 벌러 근데 이제 막 넘어지는. 아예 못 알아듣지 그런 건 그런 건 아닐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제주도 할머니 그 인터뷰했는데 그거 래퍼로. 래퍼 같다고 거기다가 막 비트 입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나도 못 알아듣겠어. 템포가 다르던데. 아예 그 말에 템포가 너무 그 달라서 진짜 무슨 이렇게 랩하는 것처럼 그럴 들리더라고. 것 같았다고. 힙한데? 그냥 힙하다고 엄청. 그 약간 영어처럼 들리는 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어처럼. 맞아. 그래서 다른 그리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느낌도 들었어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랑도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구성이? 안 읽어서 기억나요? 몰라요. 난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우리 아직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읽긴 읽었구나.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난 왜 기억이 나지? 나도 읽었는데 우리 그래? 이때 안 읽었어요. 우리 같이는 안 했어. 다른 데인가?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채식주의자 있지 않아요? 각자 읽었겠지. 채식주의자 우리 몇 달 후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올해 한강책이 3권 있어요. 맞아요. 네. 소년이 온다랑 음. 채식주의자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성 같은 것이. 채식주의자. 그리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 채식주의자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리고선 작가 사진을 봤죠. 우울해. 우울하잖아요. 아니 이분은 정말 이렇게 우울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육아할 때도 저렇게 우울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남편이 하겠지. 아니 이런 작품을 써내려 가려면 되게 이렇게 빠져야 될 텐데 그치. 작품을 쓸 때 어떤 정신 상태로 사시는 걸까? 힘들 것 같아. 되게 이거 힘들지 않을까? 저기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지 않나요? 이거 뭐 네 줄인가 네 줄인가 써놓고 몇 년 뒤에 썼다고. 맞아. 그죠? 몇 줄 못 쓰고. 맞아. 3년인가 7년인가. 예. 그 나오잖아 내용 그죠? 그 중간에 또 작가가. 채식주의자를 쓰셨겠죠. 그것도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좀 우울한 그런 분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기보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그런 성격이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왜냐면 물론 글을 우리가 보는 우리는 우울한 면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읽지만 쓰는 작가는 정하잖아요. 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쓰려는 목적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거를 우울한 글을 쓰기 때문에 계속 우울한 기분만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글을 거수로 해서 쓰는 거 아닐까? 왜 이게 근데 너가 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 갑자기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 걱정하는 거 맞아 우리. 글쟁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약간 그 한강 작가는 인간이 가진 어떤 우울함을 원동력으로 그걸로 또 자기 작품의 세계를 승화시키는 것 같고 그런 우울함이 대중적으로 약간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 나도 이렇게 우울함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기분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얘기를 써갔을까 하고 자꾸 글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받지 않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채식주의자가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 이거 나중에 채식주의자. 그때 얘기하지. 다 풀게. 지금 부모도 갔다 왔는데 지금. 나 지금 안 읽었는데. 낄 수가 없어, 낄 수가 없어. 근데 뭐, 비슷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색깔이겠죠? 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작품 세계? 느낌, 그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되게 차분하고 자기의 색깔 있잖아. 자기의 세계가. 맞아. 예술 맞아요. 작품에 다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거 같은데? 나는 그만의 친구는 분위기. 못하겠다 이 사람이랑. 아야. 친구 안 해줘. 아니, 무슨 친구를. 아니, 친구를 해줄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안 한대. 친구하지 않는다. 친구하지 못한다. 그거 못한다야. 못한다 아니야. 못한다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고 앞에 두 책이 너무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잘 읽히는 책을 만나서 좋았다. 이거는 죄송스럽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익히는 게 죄송스러울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평가하기엔 그냥 느낀 점만 말하는 거지. 그치. 평가하기엔 사실 우리가 수준이 안 부족하다. 됩니다. 맞아. 그리고 뭐 말하기에는 좋았다 정도만 할까요? 그 정도가 어울리지 않을까? 뭔가 더 붙이려고 하면 아 그래요? 뭔가 더 붙이려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난 이 막 전달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재밌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갑시다. 그냥. 그죠? 이거는 진짜 네. 더 이상 말하면 테스의 그 의미 없는 네, 늘어지는 노래가 그 묘사가 될 것 아니, 같아요. 테스 얘기 잠깐 해볼까요? 나 왜 테스 재밌었다고? 왜 왜 아침 드라마가 왜 잘 팔리는데? 나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너무 아침 드라마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가 왜 잘 팔리는데 재밌고 이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고. 맞아.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재밌는 내용은 재밌었어요. 근데 그 김치로 불필요한 싸대기 이런 거. 묘사들 있잖아. 맞아. 저 붉은색 벽돌을 감싸고 있는 저 파릇파릇한 그래. 덩굴 잎사귀들을 보면서 나 테스 맞아. 테스 기억나죠? 기억났어. 그런 거 하니까 기억나죠. 쓸데없는 그런 꾸밈들. 그 꾸밈이 맞아. 너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거야. 맞아. 근데 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기억났어. 그런 거 얘기하는 아니 근데 그 그런 테스 표현. 재밌어. 그 아침 드라마 봐. 내용은 재밌지. MSG 덩어리지. MSG. 한 여자를 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맞아. 그 여자. 그래도 인기 여자나. 그 책을 얘기할 때 우리 책 커버 같은 건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보통 내용을 보통 주로 우리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 커버에 대해서 보고 저는 좀 약간 언급을 하자면 이게 처음에 보는 순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한 1, 2초 들다가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 책 커버가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 미확인된 희생자까지 합쳐가지고 그 10만 명의 유해들이 가득 차 있을 그 갱도를 눈으로 감춘 산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학살로 물들었던 제주 바다 같이 보이고 그 어떤 희생자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백사장처럼 그려진 그 책 커버가 되게 국가 폭력의 현장이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이지만 부모와 형제들의 터전이기에 영원히 작별할 수 없는 곳. 너무 아름답지만 작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제주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주변에 무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을 이렇게 하고 돌 이렇게 감싸는 게 제주도밖에 없나? 갑자기 헷갈리네. 돌로 감싸는 그거 제주도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감싼다는 거야? 네모나게 봉긋하게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네모나게 감쌌듯이 감처럼. 이게 왜냐면 말이 와가지고 풀을 먹고 풀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흙을 다 날려버리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게 막 생각이 나네.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주변에 무덤이 뭐 이런 돌담이 있는 무덤, 없는 무덤, 작은 무덤, 큰 무덤이 진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 거와 함께 그냥 컸었어요. 저 어렸을 땐. 지금 애들은 그렇게 안 컬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보는 게 이상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불 따라가면 항상 그 중간에 무덤이 있고 그랬었어요. 이름 모르는 무덤. 같이 살아왔다. 근데 확실히 그게 뭔진 몰랐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표지 얘기하는데 아까 그 리더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하면 그 저게 이게 뭔가 쌓여 있는 듯한 눈이 이게 그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바다 위에 어떻게 눈 쌓인 산이 서 있어. 그건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뭔가 우리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수십만의 미확인된 그런 희생자들을 덮고 있는 눈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까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촛불이 사실은 불길이 번지면 눈이 녹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억하면 눈이 녹는 것처럼 뭐 그렇게도 표현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촛불이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게 아주 작고 미약하나 눈이든 어둠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의지만 있어.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의지 촛불로나 막 꺼지지 않게 낳는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표지 보고 되게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다 아프다라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처음에는 바로 든 생각은 어떻게 바다 위에 산이 눈산이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국가 폭력의 현장이구나. 나 순간이 탁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많은 그 갱도가 크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쏘면은 뒤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쌓는 건 거지. 그 갱도가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이 쌓일 만큼 그런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을 그냥 눈으로 쌓아놓는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 표지는 너무 무서운 현장이구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백사장에 세워놓고 다 집단 그래서 그러니까. 다 씻겨 내려가고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아름답다고 할 게 아니구나. 제주도 앞바다는 어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희생자들의 폭력 현장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그 한 문장이 기억에 나와요. 어떤 그 분이 뭐라고 하셨지? 그 시신들이 먹고 자란 해물을 먹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순간 뭔가 띵 했어. 저는 아무래도 바다 근처에 살고 있고 경상도 쪽은 진짜 바다 해산물 진짜 많거든요. 아주 흔하거든. 순간 멀지도 않아 제주도랑.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들은 얘기들 우리 많잖아요. 뭐 인간이 뭐 바다에 배가 침몰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혹시라도 자살하거나 해서 바다에서 죽게 되면 뭐 어떤 물고기가 먼저 먹는다고 우리 들은 얘기가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소름 끼친 너무 맛있는 진짜 그 특산품이에요. 제주도에서 은갈치를 또 그렇게 하면 순간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특정하지 마세요. 못 먹을 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맛있게 드시기 바래요. 저는 그렇다. 특정 안 하면 돼. 저는 그렇다. 제 입맛이 마이너다. 말씀드립니다. 아팠던 슬프고 좀 아팠던 저는 책이었습니다.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책에서도 질문이 있는데 예. 작별 인사만 하지 않은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은 거야? 아님 완성이 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별이란 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성이 된 작별이 있어? 완성을 작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별 인사만 하지 않은 작별은 뭐며 작별하지 않은 건 뭐가 다른 거지? 그게 세 개가 섞여서 답을 묻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질문이에요. 그 작별 인사만 하지 않은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쉬운 길로 가려고? 이거 뭐 사다리 타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작별 인사만 안 하면 작별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작별을 안 한 건가? 적어볼게. 작별 네? 몇 뭐라고요? 페이지 있는 거야? 작별 인사만 하지 않은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은 거야? 아님 완성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이렇게 됐어 문장은. 그냥 똑같이 제가 적은 건데. 이게 4.3에 관해서 작별을 했냐고? 이게 사실은 4.3에 관련됐다기보다 그 새 죽음에 관련된 그 뒤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4.3이라고 보는 거죠. 저의 입장. 마지막이겠죠 뭐.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른 건데 세 개가? 이렇게 바로 답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문 같은데. 그쵸. 네. 저도 약간 이거는 저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이게 경아가 인선을 만난 후에요. 그 제주도 방에서 밤에 이제 촛불 켜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인선이 그 물을 끓이고 막 이러면서 인선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아직 주전자의 불위에서 김이 솟지 않았다.
기등점이 넘어서려면 더 끌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밑에 완성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이렇게 묶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거야 작별이 너무. 이게 작별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인사를 안 하면 작별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완성이란 걸 할 수 있는 건가 작별이? 작별이란 거 자체가 이거는 완성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이 이게 개인별로 무슨 다르다. 어렵다. 그러니까 완성할 수 있는 건가 작별을? 그래서 그때 4.3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 작별이 완성이 안 된. 4.3에는 미확인된 피해 희생자도 너무 많고 이 사실을 솔직히 4.3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진실을 우리 완성시키지 못한 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작별을 안 한 거 아닌가? 의지적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좀 이거 어렵거든요. 작별을 완성시키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욕을 다 갖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데 아주 고상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작별 완성하려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성할 수 있는 건가? 작별이란 걸? 완성은 이별 아니에요? 네, 작별의 완성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작별이라는 게 다시 만난다는 거. 다시 만나는 아니 그게 거잖아.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오픈핸드라며. 그러니까 꼭 다시 만나는 게 작별은 아닌 거죠. 그래도 인사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마무리가 있었던 그게 작별의 그게 완성이라는 작별이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작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 그게 완성인가? 그러니까 뭔가 그게 완성. 뭔가 그 안녕할 한 준비가 거지. 되어 이벤트를 한 거지. 내가 작별을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지. 뭔가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작별의 완성이라는 형식을 건 마무리 짓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못했다거나 우리가 합의점을 찾지 정말. 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아, 완성된 그렇지. 인사를 하는 거는 작별이라는 거는 상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 필요한데 하루에 합의가 필요하거나. 근데 이거는 한쪽만 작별 한쪽만의 강요지 사실은. 그치, 서로 인사를 인사를 건네는 게 건너, 작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잊혀진 기억은 작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왜냐 그렇게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과의 작별이라고 하면 나는 오래된 기억의 입장에선 난 작별한 적이 없어. 인사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너가 그렇게 한쪽이 작별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별이지. 그거는- 끊어내는 거잖아. 한쪽이 그거는 하는 완성이라기보다 강요잖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말 그대로 이별이 그냥 될 수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러네. 그 되게 굉장히 큰 질문 같았어. 우리 여기서 답을 했어. 근데 이게 또 우리 초인이야. 오늘 말을 하지 말게요. 저분은 아, 초인 생성기, 초인 메이커. 이런 구성 너무 좋아. 근데 이 답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말만 했지만, 혹시, 또 이게 또 우리는 또 살다 보면 그러니까 또 이게 사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생각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갖고 오는 걸로. 맞아. 그리고 톡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 좋은 게 더 많아.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아니 그 초인 다시 누구야 니체 읽고 아까 그 에리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톡에는 또 되게 좋게 남겼었거든.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남겼었나요? 그때 뭔가 내려왔어. 제가 뭐 안에 뭐가 들어왔었나봐요. 뭔가 카타리나님이 이렇게 나 좀 반감 생겨라고 얘기했을 때 답을 이렇게 줬거든요. 초인의 세 단계는 계급화가 되어 있어서 누가 더 낫고 못 낫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랍니다. 이렇게. 그치, 그건 맞죠. 변화랍니다. 이렇게 꼭 챗 GPT에서 끌고 온 것 같은 이런. 아우 좋네. 아우 갑자기 시원해졌네. 간지러웠는데. 랍니다 이런 말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람지자로 끝났다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낙타의 삶을 인식하고 스스로 원하면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니체가 비판하는 건 원하지 않는데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사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초인이 이제 그 초인이 이제 그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오늘 다시 와서 돌아갔어. 카타리나님의 그 의견으로 옛날 그 초인으로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어떤 그런 계급화가 싫다? 그것이 너가 되고. 그런 계급화가 내가 싫다고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너가 너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그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 반감이 생겼다는 게 내가?
내가 반감이 생겼다는 게 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또 반감이 다시 생겼다. 그 마지막 부분만 그 니체와 작별을 하지 못하여. 맞아. 작별을 인사를 완성 못했어. 인사를 못했어. 아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 그 마지막 부분이 걸리는 거야. 그 어린아이 부분만. 예. 그 낙타랑 그거는 다 자기가 내 상황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괜찮은데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초인적인 뭐 어린아이에 비유한 그 초인의 모습이 아주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로. 근데 반감이 아니라 좀 거기서도 좀 얘기 위험하다. 그 부부처럼 얘기를 했는 게 초연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낙타로 갔다가 또 초연으로 왔다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랑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됐다가 네. 너가 됐다가 하는 것처럼 초연이 됐다가 낙타가 네. 됐다가. 근데 좋은 말을 했지만 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너무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오라. 난 초인인데, 뭐 이러면서. 너네들이랑 달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다 지금 머리에 다 똑같이 떠오르는 사람. 나 없어. 우리 다 아는 사람 얘기하는 트럼프. 거예요. 그렇지. 나야 내가 떠올라. 내 깜짝 놀랐네.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처 몰랐네. 난가? 난가? 네. 난가병. 수치심도 없고. 난가? 아니,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랑 나는 달라. 난 너네들보다 잘 왔어. 어디 나한테 비해. 하찮은 것들. 응, 그렇지. 개돼지로 보고. 근데 진짜 어떨 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나 혹시 그런 생각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때가 어쩔 때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체 단톡방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책 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책 뭐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잠깐만 내가 지금 나 책 좀 읽었다고 이거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나 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막 이런 생각. 순간 그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약간 우위에 있다. 그래서 요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답할 때? 나는 이럴 때 일하는 환경에서 일할 때 나의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조심하게 얘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게 얘기를 건네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좀 싫어요. 왜 약간 차이를 두는 것 같아. 너는 좀 더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아니 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뭔지 알아. 뭔가 권력이 더 있거나 또는 뭔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는 좀 더 낮춰서 이렇게 하는 나를 발견할 때 좀 멋없지. 별로야. 짜치지. 너무 별로야. 약간 내가 대우하고 있구나 상대를. 다른 상대는 내가 하찮게 대하고 말도 쉽게 하고 막 왜 그런지 이렇게 알아요? 하는. 그게 법륜 스님이 요거에 관련돼서 영상 하나 온 걸 내가 최근에 봤는데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 좀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조금 좀 그렇게 굽신거리고 약간 좀 하고 못한 놈한테는 좀 이렇게 하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의수대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그냥 거짓 근성이래. 왜냐면 자기한테 잘난 놈한테는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잘 보여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얘한테 아무것도 없고 나도 나의 자세로 떳떳하다면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대한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시던데. 맞아. 깔끔해.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그 에릭님이 나 왜 이 포인트에서 불편하지? 이거 있잖아요. 나는 요렇게 된 지 조금 됐는데 왜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지를 캐치를 금방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화가 안 나지 않아. 맞아.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챌 때와 눈치를 안 챌 때가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데 많이 다르지 않은 나를 보면서 또 답답해. 나 저것 때문에 또 화나네. 이렇거든요. 금방 눈치를 챈다고. 근데 그걸 대하는 나의 자세가 그래서 생각을 했지. 이 어렸을 때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렸을 때 교육과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건
누가 부처님이든 누구든 엄청난 사람이 뭐 빨리 깨닫고 눈치채라 해도 깨달아도 뭐 이게 진짜 깨달음이 아닌가? 일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게 변화하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그게 캐치하고 저번에 그 스텔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예를 들면서 그 방송에 나와요. 자기의 상황을 예를 들면서 몇 단계를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캐치하고 한 단계 정도만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뭔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덜 화나. 이게 좀 줄어 점점. 그러니까 더 확산은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거기서 멈추면 똑같이 화나고 똑같은 화가 계속 나고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그때보다는 좀 덜해.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 이제 것 어떠냐. 이제 그 부분은 어떨 때 내가 조금 전보다 나아지냐면 아주 달라지진 않고 어떨 때 그 전보다 조금 똑같은 상황인데 나아지냐면 내가 조금 배가 부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 맞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 없을 땐 얄짤없어. 그냥 다 꼴보기 싫어. 눈치를 채는지 말든지 그렇지. 원래대로 완전 그냥 진짜 원래대로 나로 돌아가는데 그 원래대로의 나를 내가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 나의 모습이 좀 짜증나요. 거기서 좀 더 나아지지 못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그건 좀 짜증나요. 왜 거기에서 왜냐면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화가 내고 말지. 한번 알아채고 그래도 하면 이제 스님들이 말하는 그냥 수행자의 자세거든. 계속해서 알아채고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남을 바라볼 때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왜 행동하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공부를 한대 스님이. 그 이제 상대방을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야. 상황 이해가 왜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거예요. 어렵지. 그러니까 수행자로 사는 게 어렵다니까. 어렵죠. 어려워. 안 돼. 그 해탈 막 이런 거 하는 거 맞아. 말이야 쉽지. 죄송합니다. 말이야 뭐 하는 방법이야 뭐 천지에 쌓였죠. 어떻게 가라는. 자기 개발서 다 따라가면 다 뭐 백만장자 되고 뭐 다 성인 군자 되게. 내가 오늘도 와이프한테 그런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있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있다고 있는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다. 뭐 얻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실천의 영역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다 가정해봅시다.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목적지가 있다는 건데 내가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방법을 알아. 사람마다 다 방법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방법론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막상 거기에 가서 느끼는 어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는 깨달음 같거든. 근데 뭐 방법 안다고 아무리 해봐야 거기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가는 마음도 안 내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걸 얻어. 그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그게 호수에 있던 달을 똑같은 거지. 그거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그런 자세와 똑같은 거지. 못 간다고 안 할 거냐 이거야. 그렇지. 그럼 못 가니까 시도조차 안 할 거야? 다 부러진 성냥불이라도 들고 그러니까. 가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그러니까 작별하면 안 되는 거지. 못 간다고 시도조차 안 할 거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끌고 오시니까 나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 작별이라는 거에 되게 꽂혔나 봐요. 예. 이게 물리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 그 존재에 닿을 수 있든 없든 작별하지 않는 생각이 궁금함. 이해하지 못했어요. 작별하지 않는 존재가 있나? 어떠한 우리가 것과 작별하지 않는 존재가 있네. 이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든 뭐 만질 수 있든 없든. 그렇게 치면은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얘가 잠깐 뭐 작별하지 않는 존재가 있나?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은 작별하지 않는 거.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별이 아니고 작별인 거잖아요. 작별은 서로가 나누는 인사가 작별인데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 존재예요. 아들이랑 절대 작별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든 아니든 물리적으로 존재하든 안 없죠. 하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궁금한 왜냐면 거지.
그냥 단순하게 동양적인 사상으로만 봤을 때 돌고 돌기 때문에 죽어서도 어떠한 것으로 남잖아요.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지 사실. 흙이 되고 다시 뭐 물이 되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냐면 살아 있을 때는 모르겠네. 살아 있을 때 내가 작별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 있나? 아까 그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완성되지 않은 거야 이별이 이거 이별이 아니구나. 완성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했을 때 완성할 수 있는 작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작별을 그러면 완성시킬 수 있나? 우리가 작별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모르겠는 게 제 생각이 한해서만 봤을 때 없지 않을까? 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4.3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들과 작별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역사적 아픔과도 작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작별하지 않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꼭 4.3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든 물리적인 어떤 무엇이든 존재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든 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이든 작별하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도 작별하지 않아요. 그 작별할 수가 없는 것보다 작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과학자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약간 통통하신 분 안경 쓰시고 정재승 그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일을 얘기해 주는데 뭐 수학여행인가 갔다 오면서 이순신 장군 거기 갔다 보고 오는 길에 그 자기 친구가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런 훈화발생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뭘 느끼고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오는 길에 우리가 정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때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뱉었던 숨결이 남아 있다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물질적으로 희생자와 작별하지 못하죠. 남아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작별은 하지 않았다 아직. 남아 있다. 작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이제 광복의 순간부터 이제 다 한국의 아픈 역사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어떠한 식으로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걸 배제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남아 있다. 왜냐면 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든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흔적들. 제주도 갈치도 새끼를 낳을 때. 그렇죠. 아 자꾸. 맛있어요 제주도 갈치. 이번 한 달 동안 나 철학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답밖에 생각이 안 나. 답밖에. 답이 있어? 뭐였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 다 하나 있긴 한데. 왜 나는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가 이거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 결론이 지어버리니까 작별했어. 그 질문과 생각이 작별할 수 있는 게 있네.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아직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아까 한 15분 된 것 같아. 혼자 딴 생각했구나. 그게 뭐였지? 엄청 생각했잖아. 말이 없었어. 생각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생각이 나면은 질문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답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클 때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 또는 그 사회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게 있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라는 걸 계속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에 만족 못하고 왜 이거에 만족 못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랬구나가 기억이 안 나. 그 결론이 질문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러니까 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답을 얘기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고. 내가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요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그래서 그 질문을 유추해 봐야 되는 거야. 질문이 뭐였길래 그 답이 나왔는지. 질문이 궁금한 거고 답은 나와 있어 지금.
이거 되게 신박하죠? 내가 아, 질문이 뭐였을까를 생각해보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이거. 했는데 답은 그래서 그렇구나 어. 하고 이제 얘랑은 작별을 하고 이제 생각을 내려는데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질문을 찾아가는 거꾸로 역발상. 역발상이야 야, 이거. 좋은데? 어. 아까 그거 아니었어 혹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기 아니야. 화가 난 포인트 알았어. 그 찰나를 인지했어. 근데 계속 그게 길어지니까 왜? 그거의 결론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거의 결론은 나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것은 아주 다르구나. 차이가 나는구나. 눈치를 챈 건 아주 잘했어. 칭찬해.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의 변화가 크게 없더라. 컨트롤이 되는 건 그때 당시 나의 배고픔 상태와 이런 뭔가- 거에 마음가짐. 그거 뭔가- 아닐까요? 나 왜 지금 그냥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뭘 하려 그러는가? 나도 그런 이유였어. 그거였을까? 나는 왜 아니 그거 아니. 나는 왜 걱정 종류 아니었을까? 나는 왜 나를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는가? 약간 자꾸 그런- 뭘 만족하지 일을 버리고, 못하나.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하는가. 만족- 뭔가-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또 사람들 구하려 그러고 뭐도 계속 하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나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런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릴 때가 생각나는 거지. 항상 과제에 뭔가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아니면 칭찬.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걸 해야만 뭔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받아온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부모님이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의 그 답을 듣고 지금 질문을 유치하는 거죠. 질문을 유치하는 거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답을 듣고 질문을 지금 떠올리다 보니까 그거 아니야 혹시 또 왜 나는 낙타의 삶을 살고 있나 또 그거 계속 약간 노래 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스텔라님이 말하신 약간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약간 그거 플러스 약간 이런 거였던 거.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유튜브 보면서 댓글에 왜 이렇게 아는 척들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 요건 또 다른 뉘앙스네. 요거는 또 다른 또 그거에 대한 유치 너무 어려운데. 요거는 너무 어렵다. 그 질문이 이거 아닌데 우리 난이- 지금 유치는 질문이 이거 아닌데. 난이도가 좀 어렵네요. 뭐 이런 류의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그러니까 그대로를 못 보나 그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이걸 물을 마셨어. 물을 마셨구나 하고 끝내지 못하고 그거 말고 스파클링 워터가 더 맛있어. 이거를 왜 자꾸 왜 끊임없이 이거를 하냐라는 질문이었을까? 확신은 없어. 그거에 대한 그런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질문이 달라지네. 왜 나는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또는 못하지? 왜 나는 너를 끊임없이 평가? 왜 너를 끊임없이 평가? 그게 너도 평가하는 거는 나도 나를 그렇게 그렇죠. 하고 약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건데 왜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나에 대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네. 또 그렇지만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떠한 옵션이 자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네. 그런 것처럼 얘기하냐고. 옵션이 더 나은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사실 낙타 오지랖. 약간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약간 아까 뭐였지? 낙타 전에 뭐지? 사자인가? 낙타가 제일 밑에요. 낙타로 살고 있는데 너 왜 사자? 왜 꼭 이런 게 있지? 이거에 왜? 대한 답답함이었을까? 낙태 삶이 어때서? 막 이렇게 생각했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낙태 삶을 살 수도 있잖아,부터. 왜 낙태 삶을 안 살면 잘못된 건가? 부터 막 이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질문이 뭔지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런 식의 답을- 질문을 답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답은 나와 있어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 답은 나와 있어. 근데 낙타에 한번 꽂혀가지고 아무튼 이거 어렵네. 질문 찾기가 어렵네. 질문 이게. 찾는 게 답 찾는 것보다 어렵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 그러네. 거꾸로 가야 집에서 되니까. 남편한테 해보겠습니다. 물어봤거든. 내가 뭐라고 질문했었지? 질문을 하게 됐어. 이거 어렵네. 이거 굉장히 색다른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답은 나와 있는데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지? 야 신박하다. 어렵네요.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마무리? 네, 마무리하죠. 오늘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그러니까 좀 어두운 책이었는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다른 얘기로 분위기 전환하면서 좀 끝내는 것 같아서. 다음 달 책은 뭐예요? 담론. 아 담론. 아 그래. 예. 그것도 길더라. 근데 은근히. 저는 근데 이거 뭐 담론은 제가 추천했는데 이게 진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기대를 잔뜩 갖고 이거 뭐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원래 추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그 정도야? 왜냐면 근데 이거는 좀 잘 읽혀요. 왜냐면 실제로 강연하는 거지만요. 강연을 한 내용을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약간 구어체처럼 풀어낸 거라 그러니까 대학 강의를 인문학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한 학기를 이렇게 들었다. 한 학기 용을 지금 한 달 안에 읽으라는 네, 그런.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책 읽으면 얘기를 할 테지만 하여튼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책을 먼저 좀 읽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담론. 네, 담론.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보네. 아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인의 책이니까. 네, 본인 제 책이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분이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썼던 책이 두 권 말고도 더 있는데 두 권이 제가 있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거. 네, 저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라는 이거에 사실 저 모티브가 된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뭐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금방 읽힐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읽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끝낼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잘 자요. 잘 자요. 기다리고 있었어. 잘 자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